사주를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사주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주를 볼 때 사죠. 사라는 것은 이제 개화기인데 개화기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입화와 소만이 있는 계절인데 일단 무조건 사주는 계절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월지에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글자들의 쓰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걸 격국을 따져서 여기서 투관된 글자를 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 인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죠. 4월인데 천간에 금이 많이 있죠. 지금 금, 수, 금. 이 금들은 4월이기 때문에 일단 살기로 보는 거죠. 살기라는 것은 목을 볼 때 이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을 보지 않으면 뭐 살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칠 목이 없으니까. 얼핏 보면 사주가 4월에 좀 신약해서 천간에 금이 많으니까 사주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점은 이 사주의 문제점은 원판에 목이 없어요. 원국에 목이 없다. 목이 없는 사주다. 사주는 팔자는 하나의 인체로 보게 되면 사람의 형상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없는 사주가 목의 운이 당도할 때는 뭐 신강한 사주니까 식신으로 설기를 해서 뭐 길하다 이런 식의 관법도 가능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금이 많을 경우에는 목은 다 깨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자체계라는 거죠. 원국에 목이 있었다면 지지에라도 목이 좀 있었다면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우리가 없는 글자를 가지고 내가 용신을 쓸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판에 목이 없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글자와 친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원판에서 목을 키우질 않죠. 오로지 색만 봤거든요. 금생수. 이게 이제 생극론에 의한 어떤 생의 과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금, 신금은 하나의 시종자죠. 시종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시종자가 너무 많은 시종자가 많죠. 시종자가 하나의 임수라는 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 성분이 과다하다.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저수지에 보니까 철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이 탁해져 버리죠. 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근본이 임수라고 하는 물은 키워줄 목이 없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죠. 인성과다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가 모양이 좀 좋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목이 올 때는 반드시 다칩니다. 그래서 원국에 없는 글자가 올 때는 대운을 잘 봐야죠. 문제는 경신금도 때에 맞지도 않죠. 이게 보면 경신금의 가치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화를 봐야죠. 화를 봐서 열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사중에 병화가 있기는 있으나 일지가 자수를 깔고 있으니까 이게 또 전부 다 기신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썩 사주 구성이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목이 올 때는 생명인 목을 잘라버리거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목이 타격을 입는다. 특히 신유로서 금기가 강해지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요놈들이 더 살기를 가득 품게 되죠. 그러니까 사정없이 치는 겁니다. 이걸 격국을 볼 게 아니고 4월에 경금, 신금, 임수도 원래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임수는 근본이 목을 키워줘야 되는데 임수가 키우는 목은 이제 간목을 키워야죠. 왜냐하면 임수가 키우는 것은 을목이 아니다. 을은 바로 물질,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만들어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요 을을 키워주는 것은 병화죠.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경금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을도 없고 그렇다고 계절은 안 맞지만 갑이라도 좀 키웠으면 사주가 다른데 갑도 없고 원통 이렇게 쓸모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불필요한 경신금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갑을 대운에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필패. 흉하게 돼 있다. 왜? 원국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국에 없는 글자의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